자,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좀 혼란하고 약간은 심란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탄핵이 만약 최종 결정이 되면 동시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8월이면 대선이 치러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치권이 그래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늘 찾아오던 뉴스다 코너 대신에 뉴스의 미래를 예견하는 뉴스게임 코너를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하게 뉴스게이머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권 야권에서 한 분씩. 먼저 새누리당을 나와서 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셨어요.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총선 전 그 민주당 격변의 시기에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분이죠. 정장선 전 의원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핵이 딱 되던 순간 두 분 어디 계셨어요? 정두원 의원 어디 계셨어요? 집에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TV로 정장선 전 의원도. 저는 그때 좀 교회도 있었고 뭐 사람들 좀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저기 행사회가 있었어요. 행사회에서. 그 다문화 그 다문화 행사 거기서 뉴스를 계속 봤었죠. 234표로 가결. 딱 이거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한 230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야, 내가 맞췄구나 이 생각. 내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기들 많이 했죠. 저도 230에 걸었는데 234표. 정장선.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심이 잘 반영됐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그래요. 이게 불과 5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역동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렇게 직무정지가 되고 나서 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한 말이 피눈물 흘린단 말이 뭔지 알았다. 그 의미가. 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두원 의원? 피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국민들을. 사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피눈물 흘리셨어요. 예, 엽기적인 공천 덕분에 정말 고생하고 낙선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참 다들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 피눈물을 너무 늦게 흘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세요? 정장선 의원 어떠셨어요? 그 말 듣고는. 근데 피눈물을 흘린다는 보도를 보고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그 피눈물이 정체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피눈물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너무 몰랐다 민심을 그래서 이제야 내가 깨닫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다 쪽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들어본 순간도 좀 더 제 생각은 좀 아리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래도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좀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그쪽으로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그래. 이렇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2016년 겨울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이제 두 분을 모신 건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한 3가지 정도. 3대 예측, 3가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측, 박 대통령의 미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나요, 정두원 의원? 언제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헌재에서는 이제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이 1월 말에 그만두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순수히 응해준다고 몰라도 다 부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럼 언제로 예상하세요? 저는 한 3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월 말의 근거는 뭡니까? 그 또 한 명이 또 그만두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그 전까지요. 이제 그분이 3월 13일 날 그만두세요. 그럼 그 전에 되지 않겠는가 바라보는 정장선 의원 어떻습니까? 뭐 비슷한 시각일 겁니다. 그 1월 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이게 사안이 중대해도 또 기본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를 일부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온 사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변론도 해야 되고 증거도 조사해야 되고 하려면은 한 2월, 3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월, 3월. 중요한 건 결과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서. 일단 김진태 의원은요. 이분은 법조인 출신이죠. 페이스북에다가 9일에 이런 걸 올렸어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냐. 하다못해 세월호 사태도 탄핵 사유라니 이런 식으로 하면 대형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말은 절대로 탄핵 안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두원 의원? 저는 김진태 의원 보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생각은 꼭 6.25 세대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말만 하면 참전용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6.25 세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구시대 같은 예, 느낌. 왜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저는 6.25 세대보다는 예.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일부러 왜요? 일부러. 그러니까는 견광부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자기가 말이 틀리다는 거 알면서도 그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는 좀 가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은. 김진태 의원 지금 듣고 계시면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잘 말을 안 하는데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본인이 이런 예. 민심을 이제 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드린 말씀입니다. 민심을 너무 몰라서. 예, 예. 그럼 두 분 다 가결될 거라고. 예, 되겠죠. 민심이 이런데 이거 헌재가 이 정도 민심에서는 사실은 반하기 어려운 거죠. 헌재도.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잖아요. 예, 예. 국민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국민 여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여러 가지 상황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네, 도대체 그렇습니다. 어떻게 직을 수행하겠는가? 예, 예. 탄핵, 가결. 자, 두 분 다 그렇게 첫 번째 미래. 두 번째는 정두원 전 의원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의 미래입니다. 새누리당. 훨씬 복잡해요. 새누리당의 미래 예측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예. 국민들은 이미 촛불 민심은 새누리당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이미요.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싸우고 있거든요. 예, 친박, 비박 서로 이제 당권을 가지고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주말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정치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민심은 이렇게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해요. 제가 그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새누리당은 없어질 겁니다. 1년 후, 길게 봐야 2년 후에는 없어질 거고요. 과거에 열린 우리당의 예가 또 있거든요. 그 당도 뭐 여권이었고 굉장히 기세등등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정장승 의원 계시지만 예. 사라졌어요. 역사 무대에서. 없어요. 지금 열린 우리당 없어요. 네. 새누리당도 사라질 거다. 네. 일단 지금 주말 사이 상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뭐 이 정도 수로 탄핵이 가결이 되면 사퇴할 거라고 바라봤던 이정현 대표가 웬걸요. 즉각 사퇴 없다. 대책기구를 만들고 나서 사퇴하겠다. 유승민, 김무성 두 해당 행위자는 당을 나가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이 친박계들이 모임도 연다고 합니다. 이름도 정했습니다. 혁신과 통합 연합 모임. 그러자 비주류 모임이 비상시국위원회가 또 회의를 열었어요. 최순실 방조자들이 당 떠나라. 우린 못 나간다. 지금 서로 못 나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엽기적인 저질 배타적인 정치를 한 사람들이 이름을 혁신과 통합이라고 적었다니까 정말 세상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있나.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혁신과 통합하겠다 이런 겁니까? 염치가 없어도 정말 인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아니, 분당이라는 건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사람들은 못 말리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끝끝내 당권 붙들고 있을 겁니다. 1,00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요. 당의 재산.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비박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다 새가슴들이라서 또 풍찬노숙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못 나오면서 둘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꼴 사나운 모습만 보일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게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네, 한 지붕 두 가족 사태가. 아이고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선언 어제 하신 거예요? 저 새누리당 나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새로운 보수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좀 더 새누리당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당 창당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신당 창당을 할 거라고는 얘기는 이미 하셨잖아요. 예, 저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 책임이 있거든요. 뭐 친박, 비박 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풍찬노숙하기로 마음 먹은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 신당 창당을 이제 서둘러 하는 이유는 신당 만들어서 혹시 이제 분당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나올 비주류들을 다 담아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와서 같이 하겠다는 몰라도 뭐 굳이 그렇게 그냥 애써서
모셔올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좀 정말 진정한 보수인지 모르는 예.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거나 다 보수라 그러는데 예. 독재를 옹호하고 독재에 복종하는 게 무슨 그게 보수입니까? 극우지. 그러니까 지금 친박 지도부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 집단들이. 친박은 그런데. 예, 근데 비박도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명성을 좀 생각을 할 때. 예. 그 마모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숫자만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 정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한테 조금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창당합니까? 목표는 언제입니까? 창당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략의 목표.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뭐 좀 여러 가지가 요소가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점은 아직 말할 단계 못. 말할 단계 아니고 대선 후보 내는 겁니까? 목표. 대선 후보가 없이 정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누가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까? 예. 아니 뭐 그 제4지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재집권한다는 것은 그건 양심불량입니다. 양심불량. 예. 그건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를 낸다 그래서 꼭 집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집권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국민들한테 이해가 아니다. 그 집권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럼 신당도 해당되는 거예요? 신당도 해당이 되죠. 아니, 우린 대선 후보 내는데 우리가 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장선 전 의원? 또 그때 가면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은 원래 이제 한 집을 하다가 싸우면 더 나빠집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뭐 동기가 뭐 순수하다 일부 볼 수도 있겠지만은 벌써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죽기 살기 싸움을 가지 않습니까? 서로 나가라.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 피로감을 더 높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뭐 분열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론 내릴 것 같으면 빨리 내는 게 좋다. 그게 국민들께도 도리다. 객관적으로 볼 때 빨리 내려라. 서로 이렇게 싸울 경우 국민들에 대한 정치 혐오감만 더 키워질 뿐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보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상황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기도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갈라지긴 갈라질 텐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 빨리 좀 결정 내달라라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여당 내에서 탄핵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이거는 두 분이 예측이 조금 갈립니다. 새누리당의 미래 두 번째 예측. 세 번째 예측으로 넘어가죠. 스페셜 뉴스 게임 정두원 전 의원, 정장선 전 의원과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문자도 많이 들어오네요. 문자 조금 이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예측이 좀 중요합니다. 대선. 가장 중요한 대선. 우리의 미래를 이제 담보하게 될 대선. 어떻게 될까? 일단 시기는 빠르면 봄, 늦으면 여름. 그래서 뭐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벚꽃이냐 장미냐에 따라서 일단 유불리는 좀 달라지죠. 정장선 전 의원님.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지금? 지금 보면은 뭐 문재인 후보가 제일 앞서 가고 있지만은 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선두를 지켜왔지만은 지금 그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확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또 아까 뭐 인터뷰 했었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 전국 그대로 정당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또 정당이 항상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당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또 이 게임의 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벚꽃 대선이 만약 치러지면 그러니까 3, 4월 이런 대선이 치러지면 사실 다른 후보들이 뭘 이렇게 어떻게 몸을 풀어볼 시간도 없이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유리한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시간이 짧지만은 예. 짧은 시간에서 국민들께서 아니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특히 앞으로 2, 3개월 동안 전국이 어떤 상황을 보일지 모르고 또 이 정치인들이 흔히 말해서 이 계산하는 걸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 3개월 동안 다른 6, 7개월 또 1년만큼 긴 시간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도 요새는 굉장히 빠르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게 짧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꼭 누가 유리하다. 지금의 지지율대로 갈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 역동적이다. 정말 국민들한테 누가 저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닿는 사람이 전 점수를 많이 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요새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 되기가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너무나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치 대통령이 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감점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될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걸 봐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 다 그런 표현들이 돼 있던데 마치 다 점령군처럼 뭐 인수위처럼 군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이번 대선이란 문제점은 문제에 보기들이 있는데 정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1번 2번 뭐 누구 쭉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100%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 두드러진 사람이 없다. 누구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누구 돼야 돼가 아니라 누가 될까? 뭐 그러니까 별 기대도 잘 안 하는 겁니다. 하긴 그렇게 하긴 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시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갖고는 국민들이 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래 갖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새누리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드렸지만은 또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저는 치고 올라온 후보들이 결국 나중에 당내에서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오늘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지금 많이 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아까 이재명 시장 인터뷰할 때 더 치고 올라갈 것 같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은 어떻게 다른 후보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저렇게 행동해서는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확장성도 없고 정체되고 그리고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선거들이. 그래요? 앞서가는 후보들이 그렇게 수성을 하다 보면 이건 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무 아주 교만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문재인 후보가 반성하면 또 모르죠.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위였고 끝까지 후보 됐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박근혜 후보의 후광을 본 거죠. 박정희를 본 거죠.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지경까지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또 변곡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헌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개헌을 둘러싸고 또 어떻게 합정 연행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상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라 자체가 좀 취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진심으로 누가 더 국가를 위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오리무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하여튼 문재인 전 대표가 곧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시장한테도 지금 반론을 해 주셔야 될 게 있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 하실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곧 초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반기문 총장 계속 지지율 1위 가다가 이 최순실 국면에서 아주 타격을 제대로 받고 지금 추락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정두원 의원.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친박 세력은 이제 극우, 그러니까 수구 우파고요. 또 이제 친노 세력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구 좌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그 사이에 이제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중도 좌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제4지대를 얘기하는 게 중도 우파를 얘기하는 건데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가 연대해서 집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시대에도 맞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 이거는 정말 미지수고요. 이거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런 중도 우파가 만들어지면
거기하고 같이 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또 중도 좌파하고 이제 연대를 할 생각을 할 거고. 자, 그럼 아까 네. 신당 창당 하신다 그랬죠. 대선 후보 낸다 그러셨죠. 여기에 반기문 총장 초대하십니까? 그분이 무슨 초대 응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뭘로 당연히 지금 네. 아무도 모릅니다만 함께해 주길 바라십니까? 네, 저희들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열어놓는다. 네. 이게 애매한 말 말고요. 그분이 온다면 환영입니까? 상황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따져보면 반기문 총장이 올 곳은 우리 당이다, 신당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신당이다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좌파 쪽으로 갈 생각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야권 쪽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친박에 뭐 얹힐 생각은 아니고 결국 중도 우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미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저희는. 미랄이 되겠다. 둥지를 만들어 놓겠다. 이쪽으로 오셔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 의원님 지금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장선 의원.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은 이렇게 국내 정치에 이렇게 고생을 해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예를 많이 누린 분인데 지금 순조로운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흔히 말해서 제3지대, 4지대가 만들어진다면 이쪽에서 연합해서 후보를 모시는 그런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은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중간에 드롭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제일 많아서 저는 섣불리 지금 대선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인터뷰 나오는 거 봐서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한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의 얘기일 뿐이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후보가 불확실하니까는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든 모셔오려고 하지만은 지금 국내 상황을 본다면은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결정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볼 때 특히 이 명예를 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1254님. 혹시 비박계하고 국민의당이 합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정두원 의원이 답 주시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지금 안 보이고요.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비박계 자체가 중심도 없고요. 어디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하시네요. 예, 확실하게 뭐가 자기한테 보장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선 막바지 국면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고 또 안철수 씨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쪽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또 한 분께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분이 착하다 보니까 자꾸 문재인 전 대표만 가지고 그들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문자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 두 분은 지금 객관적으로 정치의 경륜이 오래된 분으로서 객관적으로 짚어주신 거고요. 오늘 뉴스게임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참 알차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갈 시간 됩니까? 짧게 개헌 짧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개헌은 안 되고요. 결국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내세워서 이제 임기 시작할 때 개헌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시작할 그러니까 때. 지금 개헌 자체가 여러 가지 공약으로 해라.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개헌을 고리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겠죠. 개헌이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진 않은 건 동의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과 그 반개헌 이것을 해서 정치 세력이 재편되느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걸 목적으로 논의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결국 정치판을 움직이는 데는 개헌이라는 이슈가 최고인 거죠. 지금 그것만은 분명하죠. 제3지대라고 하는 반문 세력 연대를 개헌으로 묶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김종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헌은 이제 그런 데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선 전에 뭐가 이루어지긴 힘들고 결국 공약을 가지고선 개헌 얘기 나오잖아요. 정장선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 갖고 도저히 안 된다. 개헌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수한 뜻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 전에 가능하느냐 여부는 별개인데 그래서 아까 공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다 동의. 두 분 오늘 뉴스게임 한 30분간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정장선 전 의원 처음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라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전화로 하는 것보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전화보다 저도 좋았습니다. 오는 거 힘들었지만. 정두현 전 의원 어떠셨어요? 저는 아침 일찍 움직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 새벽 5시 40분에 나왔어요, 집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니까 좋네요. 가끔 좀 초대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뉴스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해봤습니다. 두 분, 정두원 전 의원, 정장선 전 의원과 함께한 뉴스 게임이었습니다.